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3마이럴입니다. 2018 3마이럴 TV 경제학사 탐험의 방랑 1984년판 348페이지 제7절 스라파 혁명 배우겠습니다. 3마이럴 TV 절자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누르고 추천합니다. 피에로 스라파의 상품에 의한 상품의 생산, 경제이론 비판 소설은 1960년 출간된 이래 경제학자 사이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켜 활발한 논의 대상이 되어왔다. 스라파 이론에 대한 이런 관심은 1960년에 있어서 전개된 이른바 자본 논쟁의 계기로 비약적으로 엎어졌다. 그리하여 스라파 이론은 새로운 시점에 부각한 경제이론 건설을 기초로서 평가받아 유럽을 중심으로 젊은 세대의 경제학자에게 강력한 영향을 주고 있다. 스라파의 상품에 의한 상품 생산은 겨우 100페이지도 안되는 소책자이지만 난해하기로 유명하다. 케인즈의 일반 이론이 세상에 나왔을 때 그 난해함 때문에 전문 경제학자 사이에서조차 쉽게 이해되지 못했다. 그것이 나면 까닭은 주로 전통적 사고방법과 완전히 다른 사고방법에 취해였기 때문이다. 스라파 이론이 난해하게 된 것도 마찬가지 때문인데 거기에는 한계 혁명 이래 경제학을 지배해온 사고방식과 완전히 다른 시점을 채용되고 있는 것이다. 349페이지 스라파는 한계주의 경제학의 시점을 거부하고 고전파의 분석 시점에 설 것을 분명히 밝힌다. 즉 생산과정은 생산물에 의한 생산물의 생산하는 재생산 과정을 간주하고 생산물의 상대 가격의 결정에 있어서 생산의 기술적 조건과 소득의 분배가 수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 있어서 스라파가 분석의 중심적 대상으로 삼은 것은 주어진 생산의 기술적 조건 하에 분배와 상대 가격의 관계이다. 이제 스라파가 상품에 의한 상품의 생산에서 전개한 이론의 내용을 간단히 아래에 소개하기로 한다. 스라파는 우선 잉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다루고 다음에 잉여가 존재하는 경우를 문제로 삼는다. 잉여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의 생존에 필요한 경류와 양의 생산물 및 그 생산의 생산수단으로서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것을 넘어선 산출물인 것이다. 그와 같이 잉여가 존재하지 않는 생산을 위한 생산의 경우에 있어서 분배 변화의 여지는 없고 상대 가격은 생산의 기술적 조건만으로 결정된다. 이에 비해 잉여가 존재하는 경우 기술적 조건이 불변이라 하여도 잉여의 분배가 변화하면 상대 가격은 일반적으로 변화한다. 그러한 가격 변화의 기초는 산업에 따라 노동과 생산수단의 비율이 다르다고 하는 사정이 있다. 모든 산업에서 노동과 생산수단의 비율이 동일하다면 분배의 변화가 있어도 상대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현실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극단적인 예외로밖에는 생각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가격 결정에 있어서 생산의 기술적 조건 외에는 잉여의 분배도 동시에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가격 결정에 있어서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노동자와 자본가에 대한 잉여의 분배이다. 잉여의 분배는 노동자에 대해서 노동시간에 대해 따라 행해지지만 자본가에 대해서는 앞서 지불한 자본에게 비례하여 행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가지 이질적인 생산물이 생산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생산수단의 가치액에 대해 가치액으로서의 잉여가 분배되어야 한다. 따라서 잉여의 분배를 행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알아야만 하는 것이지만 가격은 잉여의 분배를 알지 못하고는 결정되지 않는다. 요컨대 잉여의 분배와 상대 가격의 결정은 같은 기구를 통하여 더욱이 그것과 동시에 행해져야 한다. 모든 노동이 동질적으로 균등한 임금률을 이루고 또한 경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 간의 균등한 350페이지 임금률이 성립하는 것으로 된다. 이때 상대 가격 체계는 임금 혹은 이익률이 주어지면 그들 분배 변수의 남은 하나로서 동시에 결정되게 된다. 그리하여 이 경우 임금과 이익률 사이의 한쪽이 상승하면 다른 쪽이 저하한다고 하는 배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명백하게 되었다. 분배와 상대 가격의 관계를 분석함에 있어서
스라파가 도입한 중요한 개념으로서 기초제 개념이 있다. 기초제란 직접 혹은 간접으로 모든 생산물의 생산에 필요한 생산물이다. 이러한 특질을 갖지 않은 생산물을 비기초제라고 한다. 기초제가 경제분석의 관점에서 중요하게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기초제의 상대 가격 및 임금, 이익률 사이의 관계는 기초제를 생산하는 산업의 조건만에 의해서 결정되며 비기초제의 생산 조건에는 좌우되지 않는다. 비기초제의 가격은 기초제의 가격이 결정되면 비로소 그것을 기본으로 하여 결정된다. 기초제의 전유는 하나의 생산 과정으로부터 여러 가지 생산물이 생산되는 결합 생산 하에서 위해서 주어진 것과는 다른 것이 되긴 하지만 생산 가격의 결정 및 임금 이익률 사이의 관계의 결정에 있어서는 기초제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 변함이 없다. 스라파는 분배의 변화에 의한 상대 가격의 변화를 예측하는 기준으로 도움이 되는 동시에 분배의 변화에 의한 가격의 변화로부터 독립적으로 임금과 이익률의 관계를 주기 위해 척도가 되는 불변의 가치 척도로서 일종의 합성상품, 표준상품을 보완해냈다. 기초제의 생산 조건을 표현하는 제 방식을 적절히 확대 혹은 축소하여 조합함으로써 표준체계를 만든다. 표준체계는 말하자면 표준상품을 생산물 쪽에서 산출하는 산업으로 투입쪽과 산출쪽과 같은 경우에 생산물이 같은 비율로 들어가는 산업이다. 표준체계에 있어서 생산수단도 산출물도 동질적인 생산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임금을 그 생산물 즉 표준상품을 단위로 하게 된다면 순생산물의 나머지가 되는 이윤과 생산수단의 비율, 즉 이익률은 동질적인 물량 간의 비율로서 가격으로부터 독립하여 결정된다. 즉 표준체계에 있어서는 임금이 그 생산물의 단위로 하여 주어질 때 상대 가격이 어떻게 되더라도 일반적 이익률이 얻어진다는 것이다. 임금이 아니라 이익률의 외생적으로 주어졌다고 해도 표준체계에 있어서의 표준상품을 단위로 한 때에 351페이지 일반적 임금률이 얻어진다. 따라서 표준체계의 생산물인 표준상품은 분배의 변화가 있으므로 그 가격을 변화시킬 필요성은 조금 더 가지지 않는 것이다. 분배가 변화했을 때 일반적 이익률 혹은 일반적 임금률이 얻어지도록 변화해야만 하는 것은 다른 산업의 생산물 가격이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표준상품을 가치 척도로 채용하게 되면 분배의 변화에 따른 가격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그 가치 척도에 의해 예측되는 생산물의 가치 변화에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 요컨대 표준상품은 분배의 변화에 대해 불변의 가치 척도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미 지적한 것처럼 표준체계에 있어서 임금을 표준상품을 단위로 하여 준다면 이익률은 분배의 변화에 전하는 가격 변화로부터 독립하여 주어진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실은 표준체계뿐만 아니라 현실의 체계에 있어서도 똑같이 성립한다. 즉 표준상품을 단위로 하여 임금을 주게 되면 그에 대응하여 성립하는 이익률은 표준체계에 있어서나 그 표준체계 작성의 기초가 된 현실의 체계에 있어서나 같게 된다. 역으로 이익률을 준 경우에 그에 대응하여 성립하는 임금은 표준상품을 단위로 하여 측정된다면 표준체계와 현실체계에 있어서 동일한 것으로 된다. 이상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표준상품을 단위로 하는 경우에 분배관계가 그 변화의 결과 일어나는 가격 변화로부터 독립하여 주어진다고 하는 표준체계에서 성립한 문제는 현실의 체계에서도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표준상품의 성질은 분배의 변화에 의거한 가격 변화를 예측하는 기준으로서 도움이 되는 그 기능의 기초로서 그에 못지않은 특히 중요하다. 스라파의 의미를 보다 일반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결합 생산의 경우를 검토하고 고정 자본을 일정의 결합 생산물로 간주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 밖의 지대의 결정, 분배의 변화에 일어나는 기술의 변경이라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스라파 이론의 내용은 이상에서 극히 간단히 소개한 셈이지만 그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상품에 의한 상품의 생산에서 경제이론 비판 서설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다. 또한 스라파 자신이 서문에서 단 지금 발표된 일련의 명제는 가치 및 분배의 한계 이론의 논의에는 조금도 관여하고 있지 않지만 해당 이론의 비판을 위한 기초로서
도움이 되도록 기도되었다. 고 쓰고 있다. 352페이지. 결국 한계 형성 이래 지배적으로 되었던 경제학설, 신고전파 내지 한계주의 경제학에 대한 비판의 기초로서의 의의를 가진다는 것인데 그것은 어떠한 점에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 우선 첫째로 분배로부터 독립하여 분배를 설명하기 위한 기초로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자본의 개념. 신고전파에서는 이와 같은 자본 개념이 존재한다에 대한 비판이 있다. 자본은 수제적으로 보면 다른 성질의 재화의 집합이지만 시점으로부터 하나의 재화의 양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상품들의 가격을 알아서 그에 따라 상품들의 가치를 합계할 수밖에 없다. 그 가격은 분배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그에 의해 얻어진 수량은 분배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다. 스라파의 이론적 설정 그 자체가 이 점을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날짜가 있는 노동력의 헌원이라는 항에서 보인 평균 생산 기간의 개념에 대한 비판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생산비를 기초로 하여 가격 결정을 설명한다는 사고방식에 대한 비판이다. 위에서 보인 것처럼 스라파 체계에 있어서는 가격의 결정이 기초재가 결정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기초재에 대해서는 생산물의 가격이 생산수단의 가격에 의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산수단의 가격이 생산물의 가격에 의존하기 때문에 생산비에 의해서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다. 스라파는 마샬의 부분균형론의 기초인 비용 법칙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논문 생산비용과 생산량의 관계에 관하여 1925년 이탈리아의 한 잡지에 썼다. 그리고 다음 해에는 비용 체감 하에서의 금융의 성립을 증명하려 한 논문 경쟁조건 하에서의 재수학 법칙을 이코노믹 저널 지상에 발표했다. 후자의 논문은 독점적 요소를 도입한 외에 비용 체감 하에서의 균형의 성립을 증명하는 것으로 수요, 공급에 의한 가격을 결정하고 공급 가격의 기초로서 비용 법칙을 채택하는 마샬의 부분균형론을 유지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지만 1960년대에 발표된 스라파 이론은 마샬의 부분균형론을 완전히 파괴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스라파의 1926년 논문이 준 방향에 의해서 성립된 불안정 경쟁론도 그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스라파의 수요와 공급에 의한 가격을 결정한다는 253페이지 사고방식을 갖지 않고서 또한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 공급에 의한 분배를 설명하라는 사고방식도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스라파 이론은 왈라스의 일반 경륜을 포함하여 한계형론 이후 지배적으로 된 신고전파 경제학에 대한 내지적 비판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스라파 이론은 신고전파 경제학에 대한 비판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지만 동시에 리카도로 대표되는 고전파 경제학의 시점이 적언이며 그 이론 은밀한 이론적 전개 발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가령 스라파의 표준 상품은 리카도로 하여금 죽기 직전까지 고민하도록 했던 불변을 가질 정도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1960년대의 신고전파의 자본 개념을 둘러싸고 전개된 이른바 자본 논쟁에서는 이 의미의 저하에 자본 노동 비율, 즉 자본 집약도의 상승에 대응한다는 신고전파 명제는 일반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어떤 이유물 하에서 채용되고 중간적 이유물 하에서 다른 기술로 대체된 기술이 별도의 이유물 하에서 다시 채용된다는 것. 요컨대 기술의 재전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된 것인데 그와 같은 신고전파 비판의 기초가 된 것은 스라파이론이다. 이러한 데서 보는 것처럼 스라파이론은 한계혁명 이후 지배적으로 된 경제학설에 대한 비판의 기초를 제공함과 아울러 고전파의 시각에선 새로운 경제 건설의 출발점을 제공했습니다. 상품에 의한 상품 생산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이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경제학에 준 영향을 앞으로 넓은 범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고 계시고요. 여기까지 한 논문 두고 종원 또 보겠습니다. 잠시만요.